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마을밥상 하게 된 박가영이고요. 저도 이제 제의를 받고 뭘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는 조금 살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유현준 건축가 교수님이 이제 강연 같은 걸 보다가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그 강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제목이다 싶어가지고 그 제목을 선택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20살 전까지는 구미에 계속 살았지만은 20살 이후로 대학교는 이제 다른 지역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이제 여기저기 지역을 좀 옮겨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살지, 그 다음엔 어디서 살지 이게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저한테 진짜 가장 큰 즐거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살았던 지역은 길게는 11개월, 짧게는 2개월 해가지고 한 5군데 정도 살아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대학교 졸업한 후에 첫 이제 직장을 선택하고 처음으로 뭔가 살 때를 선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살까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라는 건 이제 사회에서 계속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함께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고 조용하고 혼자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혼자 있고 사람 없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절이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절이란 공간이 이제 예전에 답사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답사를 많이 갔어서 자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공간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 여행하는 거랑 사는 게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절에서 이제 한 6개월을 사는데 처음엔 되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길 걸어 나가면 이제 개울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절 하시는 소리 그 스님들 소리 들리고 굉장히 평화롭고 좋았는데 이제 그거가 반대로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녁에 뭘 먹으려고 해도 편의점이 없고 그리고 이제 놀고 싶은데 놀 데가 없고 그런 게 너무 이제 깝깝해지니까 맨날 친구들한테 이제 그 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난 속세를 떠나고 살 거다 했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친구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제 사회 그런 시설들 그런 이제 유흥은 아니고 이제 편의 시설이나 즐길 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기 전에는 뭔가 이제 혼자 사는 삶,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 막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걸 전혀 꿈꾸지 않게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직장을 선택하고 살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지역에 가고 싶은데 직업이 그때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약간 겁도 나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구미로 갔어요. 다시 제 고향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대신 다른 거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살았어요. 집이 있는데 방을 또 따로 구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방을 따로 구해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집에 살 때랑 다른 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좀 산책길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산책길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산책길 하나 발견해서 그 걷는 거 그게 진짜 삶에 되게 큰 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사람 사는 데는 그런 이제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 산책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두 번째로 깨달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살고 서울이란다. 그리고 구미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또 직장을 구하고 새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일 끝날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바다에 가서 살 거라고, 부산 가서 살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왠지 바다에서 살면 막 산책도 하고 굉장히 막 삶이 풍요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막 집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인천을 발견했어요, 제가. 근데 인천 생각하면 강력시고 막 서울 근처고 바다 있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집도 그냥 뭐지 전화해서 예약 그 뭐 계약 같은 거 하고 딱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동네에 이제 바다는 하나도 안 보이고 대도시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좀 약간 허름한 데고 그런 거예요. 생각했던 건 전혀 달랐던 거죠. 제 이미지랑.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대표적인 관광지만 보고 제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생활을 하긴 해야 됐죠. 2개월을 이제 선납을 했었으니까 제가 생활을 하는데 이제 룸메이트가 한 4명, 3명 있었어요.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있고 어떻게든 밖에는 다녀야 되는데 백 쓰고 돈은 없고 직장은 안 구해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데 11월, 12월을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때 11월까지 밖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았어요. 12월 되니까 확실히 위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거기가.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너무 처량하고 그런데 진짜 갈 데도 없고 카페를 가기에는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게 된 게 항상 이제 도서관이었어요. 다행히도. 그 10분 거리에 걸어서 이제 10분 거리 도서관이 있었어가지고 도서관을 진짜 정말 뻔질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거라도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그냥 아마 이제 그냥 집을 남겨놓고 떠나야 됐겠죠.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도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세 번째로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 곳을 선택할 때는 이제 이거 다음 선택한 곳은 이제 살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직장을 따라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행을 가야지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여행을 가고 한번 찾아봐야지 생각하고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여행 가고 싶었고 놀고 싶었던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니 하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우연찮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직장을 갔는데 이제 거기가 완주라는 곳이었어요. 완주는 전주 위에 있는 곳인데 완주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완주군이니까 시골이고 그냥 좀 사람 없고 그런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좀 시골은 시골인데 거기가 특이한 게 완주군에 돈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청년들 지원을. 그래서 이제 지원해주는 걸 보면은 뭐 기촌 3박 4일 프로그램, 뭐 예술인 한 달 살기, 청년 쉐어하우스 뭐 한 일주일 정도 막 몇만 원 내면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모임, 청년 책방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아시는 분이 알려줘가지고 거기 가게 됐거든요. 이제 가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시골 뭐 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문화예술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구나 싶었고 거기서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요. 청년 지원해주는 게 많으니까 청년 모임이 많아서 사람 만나는 게 많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는 제가 관심사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두려워했던 전에 말씀드렸던 두려워했던 그런 것도 다른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뭔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시설 그런 게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뭔가 선택할 때 그 사는 곳을 선택할 때 중요할 그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리고 완주에 살았는데 근데 완주에 살긴 했는데 그 완주 밑에 그 전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전주가 그 진짜 가까웠거든요. 제가 사는 곳에서. 그래서 진짜 주말마다 놀러 갔었는데 가서 좋았던 게 거기는 약간 전통 한옥마을 이것만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소소하고 되게 좀 이게 다양한 문화예술 그런 걸 해야 되나요? 박물관, 미술관 그런 것도 있고 독립서점 그리고 이제 라이브 카페 그 카페 그냥 일반 카페 같은 것도 그 주인의 분위기가 묻어나는 그런 수집품이 있거나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여기가 약간 문화예술
그 전통적인 마을에 문화예술인들, 삶의 문화예술인들이 있는 그런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진짜 약간 다채로운 느낌이 나니까 좀 관광지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 많이 가는데,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참 걷고 싶은 거리다. 그 유현준 건축가 그 교수님이 강의도 보니까 길이 있을 때 그 길에 상점이 많고 뭔가 볼거리가 많은 거리가 진짜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 거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공간도 이제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온 곳이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에 온 지 한 6개월 돼가지고 이제 광주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주는 이제 처음 이미지가 그거였어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광주에 답사를 갔다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손님도 광주에 갔다 오셨는데 두 분 다 하신 얘기가 LCC 얘기였어요. 둘 다. LCC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광주가 이제 문화적으로 정말 발전한 도시고 정말 이제 배울 점이 많은 도시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듣고 LCC를 갔었고, 아 정말 이제 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도시구나,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차가 없는데 사는 곳에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화예술 공간이 분명 좋은 곳들이 많긴 한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진짜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진짜 크고 깔끔하고 잘 돼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뚜벅이인 제가 가기엔 정말 너무 먼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크고 좋은 공간도 좋긴 한데 뭔가 이제 주변에도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광주가 제가 살았던 데 중에 제일 큰 곳이어가지고 편의시설, 전에 말했던 편의시설, 즐길거리, 산책길, 공공시설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지 아니면 저만 이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광주 시민들은 이게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게 지역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무언가, 좀 이게 그때 당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면 5.18 하나로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넘어서서라도 이제 그 지역만의 그런 사람들이 공통되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살 때는 그런 느낌을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느꼈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역의 분위기가 좋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에 말했던 건 약간 외향적인 시설이나 그런 문화공간 그런 거였는데, 지역의 분위기도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택하는데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 왔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디서 살까라는 게 진짜 중요한 요소고, 제가 이때까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외에도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살아보고 싶고 선택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유현준 교수님 책에서 이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봤잖아요. 좋은 점들을 많이 보고 좋은 점들을 이제 많이 선택해서 다녔는데, 혹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런 점들을 제가 사는 곳에서 이걸 실현해 볼 수도 있을까?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이 소소하게 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한 개인도 그런 걸 만들 수 있구나, 지역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일을 나중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끝을 내도 좋고요. 아니, 저도 전에 대학 시절에 네. 꿈이
그 뭐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달씩이라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데 이 식당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혼자만의 맛지도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약간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기회가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한 번은 이제 한평에서 살아본 적 있었어요. 2달 동안. 한평이요. 네, 한평 진짜 완전 깡촌이거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제가 산 데가 읍내 가장 번화가였지만 저녁에 10시 넘으면 치킨이 안 와. 치킨 배달이 안 돼요. 문이 다 닫고. 뭐지?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싶어도 호프집이 10시면 문을 이제 너무 길이 깜깜하고 사람도 없으니까 다 문을 닫고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또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오일장이 열리면 거기 가서 오리튀김이 있어요. 음. 치킨처럼 오리를 튀겨줘요. 이렇게 조각 내가지고 그거를 미리 사다 놓고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저녁에 혼자 즐기고 밤에 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거리 걷는데 시골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때 어려서 그랬나?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곤충 박물관 일대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어요. 지금 한평 나비축제랑 국화축제 하는 그 일대가. 그래서 이제 거기도 공원 조성 중인데도 막 거기 혼자 도는데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나의 정원, 나의 앞마당 이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밤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딱 듣는데 맞아. 어디서 살 것인지 내가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거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어디서 살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셨던 시골에 살아도 장점 단점 있고 이런 큰 도시에 살아도 장점 단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네. 본인이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